동일 자유농객연합 대표님이십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글을 잘 쓰기로 소문이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박사 홈페이지에서 비판합니다. 예, 공개하셨고. 반갑습니다. 저는 용광대학교 정년퇴직한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태영호 최고위원을 통해 가지고 제주 4.3 시민연대가 장사가 된다는 건 아니고 약간 여러 환경을 거두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보람을 느끼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그동안 제주도에서 보수 우익이 죽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중앙에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제주 4.3 사건이 보도되면서 문재인 고문이라든가 김동일 대표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육지에서 일어나지 않은 보험보수연합의 어떤 단결의 힘을 보이시면서 저희들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에서 우리 많은 제주 4.3 시민연대에서 내려오신 긴급하게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관광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먼저 정민 대표님, 여기 왜 급하게 오셨습니까? 이건 놀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오신 분들 이유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내려와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4월 20일 그 제주도에 있는 30여 개 좌파 단체에서 박진경 대령 님에 대한 11년대장. 네, 11년대장 박진경 대령님에 대한 그 추도비에다 안내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 예. 근데 그 취지는 그 안내문이 이제 일종의 단죄비 같이 그러니까 박진경 대령님을 음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취지로 이제 제주도 의회에 신청을 했고, 제주도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제주도지사에게 전달을 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듣고 오늘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진경 대령님에 대한 오해, 그다음 허위 사실 요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기자회견을 풀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왔었고, 저희가 성명서를 제주도지사님께도 오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우리 또 다른 일정이 있었죠? 네, 저희가 박진경 대령님 그 추도비 있는 곳을 오늘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보훈지청에 들려서 보훈지청장님께 그 추도비 있는 곳에 대한 안내문 설치는 안 된다. 일단 그리고 그 추도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그 비석을 보셨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오늘 거기를 처음 갔는데 계속 처음 가시죠? 네, 오늘 처음 갔어요. 이전에 총업내지 있을 때는 방문했었는데 오늘 가서 보고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일단은 그 추도비가 있는 곳이 양쪽에 전신주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잔디나 이런 그 묘역도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황무지 같은 곳에, 반갑습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 추도비만 덩그러니 갖다 놓고 그 바로 앞에 2m 앞에는 그 도랑같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는 도로로 돼 있어요.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을 추도한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다가 버린 자식이네. 그러니까 박진경 대령을 모실 수 없듯이 어떻게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비석을 파괴 못하고 귀찮으니까 막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너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몇 번 했네. 희생당하신 분을 그런 식으로 추도를 하는지, 그래서 참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사진이랑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서울에 돌아가면 이거를 좀 알리려고 우리 박진경 대령님에 대한 문제를 알려야겠다. 그러면 우리 김동일 고문님, 대표님 박진경 대령이 정말 이거 학살자입니까? 아니면 국군에서 이거 수습을 하려 하는 유능한 지휘관으로 억울하게 매장당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음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사산 진압군 중에 가장 탁월한 지휘관. 그렇죠. 가장 탁월하지만 기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좌익에서는 유독 박진경 대령한테만 학살자를 왜 박진경한테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박진경 전 대장이 진압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유능한 지휘관. 유능한 지휘관. 이제 또 좌익에서 이제 왜 승상하는 또
진압군 사령관 이제 예. 김익렬인데 전 연대장. 예, 전임연대장. 그분은 이제 좌익하고 이제 같이 친좌익 성향. 줬잖아요, 몰래. 예, 그래서 뭐 그분한테는 뭐 아주 영웅으로 숭상하고 그분이 그 김익렬 연대장은 또 그 폭도 사령관 김달삼하고 뭐 친구 평화협정까지 해라 뭐 예. 이렇게 좀 과장하면서 이제 예. 상당히 미워하는 반면에 박진경 연대장은 아주 그 오래됐어요. 매해 4.3만 되면은 박진경 연대장 충호비가 현충 공원에 있었어요. 원래. 예. 그쪽으로 지금 옮긴 지가 지금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왜 원래 누가 도지사? 그 전에는 이제 자꾸 이제 좌파들이 이제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반대 투쟁하고 해서 못 옮기게 했었는데 한 2년 전에 그 현충원 묘역이 확장되면서 이제 이거를 옮겨야 됩니다. 네. 이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수긍을 했는데 그 지금까지 될 줄을 몰랐죠. 주사기들 아예 처박아 놓고 그 중간에 좌익 단체에서 막 철조망 같이 둘렀어요. 뭐 역사의 반역자 이러면서 그 묘역이 이제 둘레로 철조망을 둘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 고인을 우롱하고 능욕하고 하는 게 해마다 이게 4.3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5.18 되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매를 맞고 욕먹는다니까 똑같아요. 4.3만 되면은 우리 박진경 연대장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학살자 이러면서 자꾸 정기적으로 매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몰 리더를 죽이자 그러면 좌익 산다 이런 논리가 있네요. 예. 그 실제로 이분이 여기 와서 진압 사령관으로 근무한 지몇 개월 되진 않아요. 43년 알았어요. 예, 몇 개월 되질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그 좌익 부하 남유당 그 좌익 부하들한테 암살당하죠. 왜 암살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진압에 공이 있으니까. 공이 있고 열심히 선멸 직전까지 갔더라고요. 그 김익렬 연대장은 자꾸 나가서 그 좌익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토벌도 안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쫓기면 잘린다. 그래서 잘려나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진경 연대장이 와서 아주 진압을 성공적으로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좌익 남로당에서는 이제 최일수단으로 암살을 해서 이제 거의 택하게 된 거죠. 그거 들어서 이번에 현수막 탄식기를 달아가지고 제주도 분이 약간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좀 이야기 좀 주시죠. 그 이번에는 우리도 뭐 한 15년 이상 그 4.3 애국 운동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도 요새는 현수막 전쟁하니까 광고 안 봐요. 현수막으로 때리거든요. 우리 또 4.3 이제 특별법이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우익들은 어느 정도의 애국 운동을 접은 상태였어요. 포기했네요. 거의 자포자기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우리가 자료를 남겨서 차후에 우리 후대들이 역사를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 정도로 포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4.3이 가까워져 오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현수막을 달았어요. 4.3 현수막을.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제주 4.3은 뭐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또 뭐 그 누구죠 우리 송재효 의원 그 양반 현수막 다는 거 보면 뭐 홈피에도 보면은 제주 4.3은 뭐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입니다. 뭐 자랑스러운 당당한 역사인데 이래요. 그게 민중항쟁 민중항쟁 민주당이 헛벌자래 이건 아무것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그걸 보고 피가 거꾸로 안 솟을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야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저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현수막을 달면은 우리도 그러면 우리 보수파 측에서도 정당으로 현수막을 달면 되겠구나. 그 순간에 퍼뜩 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국힘당으로는 당초에 안 달 것 같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주정당 우리 아스팔트 이제 애국정당, 우리공화당, 이제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요 정당들은 가는 거겠구나. 왜냐하면 정체성이 낮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정체성이.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달면은 또 우리 보수 이익에 단합하는 효과도 있고 파괴력도 크겠구나. 그래서 진짜 이제 소통됐네요. 그렇죠. 그 전에 1월달에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전 모임은 그렇게 없었고 이제 이번 겨울에 자유당이 한번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평화운동인가 그때 자유문화 축제. 그때 자유당은 조정희 대표님께서 큰 차를 몰고 이제 제주도 전국 일주하게 되면서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면담하고 또 이제 우리 공화당 고문님도 만나서 인사드리게 돼서 면담하고 그때 이제 제주도 보수 우익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한 2-30명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 중에는 뭐 국힘당 인사들도 있었고 자유통일당 뭐 우리 공화당 우리 아스팔트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단합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애국 정당을 모으는 거는 예. 가능하겠다. 예. 조치가 됐군요. 아니 근데 저 표가 뭐길래 제주도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 제주 4.3 사건은 예.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 아니 그게 왜 그걸 발각질 이유가 뭐예요? 김일성과 무슨 관계인데 제주도민이 김일성과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네. 김일성을 옹호해요? 똑소리하게 뭐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 예. 근데 이제 항상 맞는 말은 예. 민주당하고는 안 맞아요. 아하.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거는 민주당하고는 민주당이 손해가 돼요.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스스로 발작한 거죠, 뭐 이거는. 그래서 그것만 현수막 달면 민주당이 발작을 안 했으면 아니 아주 15일 동안 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5일 동안. 근데 왜 공직자들이 그걸 가지고 방방 뜨냔 말이에요. 누구 짓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뭐 지역 어찌- 감정 해결은 어찌가 아니까요. 어찌가 뜻- 전라도와 제주도는 이제 같은 그 카톡입니까? 민주당에 나와버린다. 우리 일종이. 민주당 마당이거든. 예. 예. 짱도 비슷하게. 왜 전라도고 제주도에서 민주당 지지 안 해주면 민주당 망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전라도와 제주도는 민주당이 안방이에요. 한몸통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이게 도의원도 전부 민주당 세고. 아니 근데 이거 15일 동안 그 정당법을 알 거 아닙니까 현수법을? 그래서 알죠. 근데 어떻게 해서 공직자들이 앞장선다고 내 생각에는 시각들이 이제 왜? 제주도의회 그 도의원들이 예. 전부 민주당 소속이에요. 아 더불어. 예.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도의회에서 이제 제주시장하고 골라달라. 국민의당이 몇 명이죠? 국민의당 두 명인가? 뭐 2명 정도. 예. 나머지 근데 전부 이제. 뛰라고 욕을 했구만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냥 놔둘 거냐 이렇게 시장들을 닥달하니까 예. 뭐 시장은 아니 그 이제 이민재 편이 그 뭐예요? 법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것 좀 말씀. 예. 그- 좀 누가 하는 거 좀. 개척하는 시간이 예. 기간이 15일. 15일 정도. 예. 15일. 그한 10일 정도 지났다더라고요. 15일 예. 한 열흘 지났죠. 예. 그못 참네. 10일. 5일 못 참네요. 5일 못 참은 게 아니라 예. 4.3이 다가오니까 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는 뛰지는 못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도의원들이 이제 시장을 닥달하다 보니까 이제 사삼이 되면은 예. 이제 저 문재인도 오고 예. 이재명도 오고 예. 뭐로 하죠, 왜요? 그런 프레카드 붙어 있으면 예. 이거 아, 문책 당합니까? 제주도 아니, 대장한테 문책 당한다, 결책 당한다, 그러니까? 문책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당하지 않지만 뭐 욕을 먹을 수 있겠죠. 니네 이거 뭐 아, 하는 그걸 짓이냐. 뭘 하라고 왜? 뭐 하는 거냐 이거. 어허. 그래서 그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자기네가 이제 민간에 한걸 띄려고 그러면 예. 계고장, 개고 계고서, 좀 해야죠. 계고서라고 예. 하죠. 계고서. 그거 안 했죠, 법률 개고. 용어는. 개고장. 근데 그 이렇게 해라, 예. 떼어라 해서 며칠 동안을 이게 기간을 주고 주장이 참, 예. 해야 되는데 예. 이게 한 열흘 그냥 지내고 나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몸이 달았네, 몸이 달았어. 내일 모레 내가 사장이니까 보기에는요. 대고장을 보낼 시간이 없네. 예. 내가 보기에는 그 제주시장도 예. 그것 강제로 뛰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 아, 시장도 없는데. 그렇죠. 자기도 내가 다치는데. 예, 주축인데. 주측에 예. 그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예. 그게 떼적이 없는데 아니 그냥 그 민주당 도의원들하고 그 민주당이 움직이는 거 보면 그 꼭 독재가 좀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이민재가 법이네요. 법이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 언제서 저거 왜안 뛰고 내버려두냐 예, 예. 그 난리가 나니까 예. 아니 뭐 민주당 도지사가 임명한 시장이고 하니까 예. 이거 뛰려고 그러면 상당히 결심하고 뛰었을 겁니다. 목 잘릴 각오하고 뛰었습니다. 목전에 각오하고 간박을 각오하고 뛴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정당법, 현수가 정당법 위반합니까? 아 이건 뭐 노골적인 범죄예요. 최소한도 벌금은 나와요. 그러면 뭐 잘못하면요 금고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저 이거 심각한 아니, 범죄입니다 이거. 붙인 분들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뒤에. 아 그래서 예. 그 얘기. 아, 말씀하세요. 예, 예. 그 이제 그 두 시장이 도의회에 가지고 뛰겠다고 얘기했다. 연설을 하면서 실현했네. 그리고 예. 뛰었는데 뛰었는데, 그 뛰겠다고 하기 전에도 그 연성 군자들이 예. 카타칼로 그 현수막을 찢었는데요. 난도질 했죠. 카톡 정말- 나중에 해보세요. 예. 카타칼로 찍었는데 그건 정말 비참하더라고. 사람 얼굴 찢은 것처럼 그렇게 카타칼로다 찍고 노형동 동사무소 그 동장이 사과를 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왜 사과냐? 아 우리 공무원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찰에 부탁해준 거 아닙니까? 예. 걸리니까 경찰에서는
아 이거 모르고 한 거니까 봐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공무원이 요새 프레카드가 그게 정치 쟁점인데 예. 그걸 띄면 안 된다는 거 다 교육받아서 거고 만약에 그 공무원이 노형동 공무원이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 동장 파면이죠. 어? 시장까지도 흔들흔들 해야 되고. 예. 근데 공무원이 몰랐으니까 이거 검찰에 그러면 안 되죠. 하지 않겠다. 예. 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동부경찰서나 서울경찰서는 검찰로 넘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서부경찰서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하면 되느냐? 그 고발 상태입니까? 지금? 동장이 사과해서 될 문제냐? 예. 아 시장 목을 날려야 할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래서 검찰에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저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 우리가 그 제주시장이 하고 서귀포시장이 현수막을 떼간 건 2차로 떼간 거고 예. 우리 고모님 말씀 건 그 이전에, 그 달자마자 한 달 사이에 찍고 난도질하고 훔쳐가고 그랬어요. 어. 아니 지난번에 우리 공항에서 저 김정일이가 화형식 한 적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처벌 벌금 지금 재판 걸었잖아요. 네. 근데 김정일이라든가 북한의 독재자를 현수막에서 뭐 부르주는 거 하면 이거는 재판에서 바로 처벌을 받는데 네. 이거는 김일성에 대해서 김일성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네. 그 현수막이 왜 처벌을 이게 지금 그거를- 날립니까? 왜 그래요? 그걸 카타카로 찢었는데 예. 아주 끔찍하게 찢어놨어요. 호호. 그런데 그거를 이거 문제 삼지 말자. 그럼 이거 예. 좀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 세 분 말씀 들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 제주도가 지금 가장 장애가 심하네요. 광주부터 심하네요. 뭐 저는 그렇진 않다고요. 네. 심한 건 아니고요. 예, 어디 보십니까 좀 저게. 아니 제주도에 뭐 다 법이 있고 그런데 예. 제주도라고 따로 놓습니다. 옛날에는 예. 교통통신이 불편하니까 예. 제주도가 경찰력도 부족하고 또 이 나라가 그 대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예. 그저 쌀밥에다가 고기 구워 해주겠다 하니까 뭐 인민위원회에다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예. 지금은 뭐 환한 세상에 그냥 즉각 뉴스가 오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그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지사 민주당, 예. 국회의원 셋 지금 몇 번째 네 번인가? 아니 그 네. 더불어민주당의 네. 전행이 견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정당이 이게 견제가 돼야 되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야 좀 되는데 아니, 싹 견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견제하는 놈이 없죠 지금. 아. 아 국민의힘당이 전혀 견제를 안 하니까. 견제할 사람도 없지만 예. 할 이욕도 없어요 보니까. 네. 자보약한 때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국민의힘당이 전혀 이번도 태영호 문제를 예. 예. 이제 그 현수막 문제가 나오니까 예. 국민의힘당은 예.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아. 도민의 명예를 예. 어쩌고 그다음에 아니 조용한 민심을 흔들어 놓고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당위원장이 예. 예? 아니 그러면 저 그러니? 질문이 동님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그 먼저 김일성이 그를 책임져야 한다는데 그거 책임이 아니라면은 누가 지금 제주도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사과를 어떻게 보세요? 뭐 책임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좀 말씀해주세요. 이 사상에 대해서 예, 실체 어, 누가 우리- 주동했는가? 우리 제주도에서 문제 삼는 사상의 측면은 예. 어, 김일성 지시를 안 했으면 누가 제주도민의 지시한 거예요? 누가? 제주도민의 순환, 예. 제주도민이 입은 고통, 몇십 년 계속된 연좌제, 제주놈 빨갱이 이거 듣기 싫었거든요. 예. 그리고 참 그런 세월을 우리가 몇십 년을 보내왔는데 그런 그 제주도민의 순환이나 피해가 우리가 하나의 문제고 예. 우리 제주도민으로서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더 중요한 크게 볼 때 더 네. 중요한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제주도민의 피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4.3을 누가 왜 일으켰느냐 글쎄 그 태우가 그걸 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체. 그 역사적인 성격 규정 예, 본질.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예. 이제 정부 보고서 만들 때에도 고건 총리가 그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예. 이런 문제는 다루지 말자. 아, 그 서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읽었거든요. 네, 거기 나와 있죠. 본질 성격 묻지 말자. 후대에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자. 후대에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언제 이야기하는 거 그걸- 후대에. 그거 이제 말하자면 고건 총리가 책임을 회피한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이후로 이 누가 왜 이렇게 했냐, 어떤 목적으로 그 문제가 이제 그 가라앉았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예, 뒤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서 뭐라고 했냐? 제주도민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자발적으로 민중항쟁이다. 민중항쟁 자발적 민중항쟁 예 그러네. 그 다음에 민중항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4.3을 누가 일으켰냐 하는데 남도당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남도당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했다.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걸 뒤집어 보면 남도당이 일으킨 게 아니라 제주도민이 자발적으로 일으켰다. 민중항쟁식으로 민중항 네. 차원에서 민중항쟁이다. 예, 예. 근데 이거는 그 지령서 분석이라는 책을 보면은 예. 그 지령에 이런 게 나와요. 이겁니까? 예예예. 요거- 여기 보면 예. 어떤 지령이 나오냐면 제주도민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것처럼 해라 하는 지령이 있는데 예.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4.3 좌파들이 하는 것이.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주도민 입장에서 나는 모슬포태생이고 뭐 올해 육지에 나가 있었지만 뭐 제주도민의 한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남도당이 일으켰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역사 왜곡이다 그러면 그러면 역사를 바로 말하는 것은 제주도민이 항쟁, 제주도민이 스스로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남도당과 그 비참한 역사에 대해서 남도당과 김일성과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지고 제주도민이 엄마 그걸 뒤집어 쓰는 겁니다. 맞아. 아니 그러면 건국을 방해하고 총선을 방해했으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역적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그럼 9천만은 뭐 탑니까? 왜 탑니까?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왜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예. 제주도민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조국통일. 예. 해방 후에 그 어지러운 세상에 그 48년에 우리가 그 4.3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 어지럽던 해방 정부에서 통일을 해야 되니까 남한 단독 정부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일어났다는 근데 겁니다. 무슨 통일이냐 이야기? 공산 통일인지 자유민주주의 통일인지 그게 싹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민족의 통일,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일으킨 의거고 그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입은 건데 예. 이게 옳은 거지? 남도당이 일으킨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북한도 남도당이 일으켰다고 그러고 우리 공화당도 남도당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오직 제주도에 있는 제주 좌파들만 예. 제주도민이 일으켰다고 해서 제주도민의 명예를 깎는 겁니다. 자승자박이네. 그럼. 자승자박입니다. 자승자박. 그러면 제주도민이 일으켰으면 아니 보상은 왜 하고 그럼 90만 왜 줘요? 그럼 뭐. 저 군사재판 요새 이제 무죄하는 거 예. 그거 참 군벌재판. 아주 기뻐하고 있거든요. 예. 확실한 증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왜 저 유죄 판결을 했냐?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해서 했던 게 아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와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통일을 정말 희망했던 거냐? 그게 아니고 1945년에 해방된 뒤에 1946년에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김일성, 박헌영 이렇게 해가지고 대북 폭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네. 대구. 그래서 제주. 단독 정부 반대한다. 단선 단정 반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홍보 전략이었거든요. 예. 그 얘기를 지금도 옳다고 하면서 오영훈 도지사, 세 사람의 국회의원, 또 평화재단, 지금부터 5년 전에는요, 4.3 70주년이라고 해서 160억을 줬어요. 그거 원희룡입니다. 우파가 겨우 원희룡이 뽑아놨더니 예. 16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퍼줬어요. 그야말로. 그거 뭐였습니까? 좌파 단체만 자바단체만. 자바단체만. 그뭐 그 사람들 하는 거 뭘 없어요. 했어요? 뭘?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미국 사람 불러다가
뭐 세미나 한다, 뭐 세미나 한다, 하고, 뭐 무슨 잔치한다, 구판 열린다 이러면서 다. 뭐막 굿판을 예. 본잔치를 했죠. 예, 그래서 아니 어쩌면 이번에 그 기자회견 몇 차례 하셨는데 정부 보고서에 나타난 거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처벌법에서도 정부 보고서에 이의를 처벌하겠다 해가 국회 계류 중인데 그럼 정부 보고서가 진실을 담고 있느냐 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누락된 것이 많이 그 소련과는 북한 관계 자료가 누락됐다는 걸 그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좀 섞어주세요. 2003년도에 정부 네.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네.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다 모아서 12권의 자료집을 임시로 기본 자료, 만들었습니다. 기본 자료죠. 네, 예. 임시로 만들어놨는데 그 보고서는 한 권이고 예. 그 자료집에서 인용한 거예요? 예, 예. 인용한 거는 이제 그 원자료. 예. 좌파들에게 유리한 남로당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인용해서 보고서가 일단 만들어졌고 총 12권이죠. 네, 자료집이 총 12권인데 이 12권 중에 마지막 12권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4.3위원회. 그 편이 어떤 쪽입니까? 미국 편입니까? 북한 편입니까? 그거는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입니다. 아, 그러니까 4.3 당시에 북한에서 노동신문 등의 자료. 그다음에 그 무장대는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 김달삼이 4.3을 일으키고 7월 정도까지 그 투쟁했던 자기 성과를 기록해 놓은 거고, 자 김달삼이 이제 월북을 하고 나서는 그 2대 국도사령관 이덕구가 그것을 이제 갖고 다니다가 그 사살되면서 경찰이 노획을 했죠. 그랬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12권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김달삼이 해주에 올라가서 그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 해주 연설문은 미군이 6.25 때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에 진격해서 그 평양 정부 청사에서 노획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정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다 외국 자료까지 다 모으는 와중에 이제 김달삼 해주 연설문도 와서 12권에 그 내용이 담겼어요. 원래는 그 자료집을 만드는 분들이 5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만이 보수 우파였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강경하게 주장을 해서 그 12권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자료,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나온 자료, 그다음 무장대 자료. 그런데 그 인용을 하나도 안 했네요. 싹 뺐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그 4.3위원회 당시에 3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집을 만드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4.3 정부 보고서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부동이라고 쓰시고 전부 다 사퇴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보고서를 쓰니까 이거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보고서가 아니다. 그래서 전부 사퇴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 임시자료집 12권을 만들어놨는데 정부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이 12권도 같이 발간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권을 제하고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를 제하고 이제 발간을 한 거죠. 인용도 안 했죠. 그 네. 정부 보고서에 딱 빼고 그것도 보고서 공개도 안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태용호 의원이 그 발언을 하셨잖아요. 김일성이 일으킨 일이다. 김일성 지휘서. 그런데 그 내용은 정부 그 보고서 자료집 12권을 보시면 태용호 의원이 말하는 것들이 대충 검증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김달삼이 해주에 가서 스탈린 만세. 그때 만세 불렀잖아요. 스탈린 만세. 그다음에 박헌영 연설문도 있는데 김일성 만세.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난 20년간 2003년에 발간이 됐는데 20년이 흘렀어요. 태용호 의원이 지금에 와서 그 북한의 연관성을 발언을 했는데 그걸 문제 삼지만 이미 20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자료를 모아놨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에게 좌파들에게 공개 불리하게 청구해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태용호 의원실에 정보공개 청구하시라고 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 그 요거하고 하면서 그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제주 4.3 사건 그 특별법이 그 위헌이라고 해서 소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간단하게 이해한 김에 왜 이 제주 특별법이 위헌적인 것인가 그 법 많이 아시니까 그거 좀 간단하게 독자들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 특별법이 위헌인가 소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걸었는데 그 한두 가지만 좀.
일단은 예. 이 특별법 헌법 소원을 예. 저희가 2021년에 예.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4.3 특별법이 2000년도에 처음 이제 제정이 되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처음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희생자의 수용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2007년도 일부 개정하면서 수용자를 넣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21년에는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쟁점이 뭐냐면 희생자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을 전부 다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주는 이런 그 아니 군법재판이까지 다 무죄로 그랬잖아요. 4.3 수용인의 경우에는 군사 재판이 2,530명, 그다음에 일반 재판 한 1,500여 명 됩니다. 4,090명 정도가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뭐 두 분 제주도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면서 지금 재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00명 이상이 현재까지 무죄를 받았고 앞으로도 2024년까지 이 제주도의 지금 목표는 이 4.3 수용인들을 전부 무죄를 주겠다. 그러니까 무죄를 주는 것을 명예회복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3 수용인들이 재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70몇 년 동안 충분히 재심을 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재심을 안 하고 그럼 재심을 받아야 될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그걸 입증해서 재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법을 통해서 재심 사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묻지마 무죄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제주지방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또한 한 가지만 더. 네, 예. 그 희생자 보상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4.3 특별법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정의 규정도 잘못됐고 왜냐하면 누가 입혔는지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남로당도 없고 그 다음에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그 4.3이 일어난 목적 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4.3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 알 수 없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특별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쟁점은 과거에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과거에 이제 희생당하신 분들 또 피해를 본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희생자 범위를 넓혀놔가지고 당시에는 뭐 화해와 상생 이런 취지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당시에 4.3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4.3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라고 봐요. 당시 정치인들은. 어쨌든 그 정치적으로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 4.3 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는 이 범위가 넓어진 이 4.3 희생자들이 이제는 법적인 보상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9천만 원씩 보상을 받게. 원래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명예회복해줘야 이까지 온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을 일단 시작은 명예회복으로 시작을 억울한 사람 죽은 거 맞는 근데 얘기잖아요. 명예회복도 처음에 진상규명이 먼저 우선되잖아요, 돼야 되는데 네. 진상규명은 제대로 안 하고 네. 근데 명예회복을 한다고 범위는 넓혀서 당시 헌법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을 핵심 관계자, 그다음에 중간 간부, 그다음에 뭐 살인, 방화 이런 사람들은 그 명예회복도 시켜줄 수 없다. 그 국가를 공격한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한 자들은 명예회복의 대상도 안 된다. 이거 당연히 보상의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놓은 그 희생자들을 전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에도 위배되는 이거 위헌적인 거죠. 아니 지금 그러죠. 근데 지금 뭐 전잔치랑 또 너무한 것 같고 어쨌든 보상해 준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옳든 그러든 이런 물질적인 돈에 뭐 취했다는 것보다는 좀 너무 심한 것이고 그럼 제주도 분위기라는 것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야단칠 수도 없고 또 지적할 수도 없는 참 외지인으로서 그러는데 지금 현지에서 지금 이거 특별법을 제정한 뒤에 이러저리 그 현지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제주도는 진짜 뭐 전라도보다 더한 좌익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좀 변호좀 예. 해주십시오. 뭐 제가 보건대는 전라도는 한 70, 80%가 예. 이제 뭐 민주당 지지세가 나온다 그러면 제주도는 한 5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봐요. 제주도 4.3 이 바닥 민심은 야 이거 공산폭동 아니냐 이 민심이 더 세요.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그 제주도민을 상대로 우리 그 정리 유족해서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공산폭동이냐 민주항쟁이냐
공산폭동이 맞다는 게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 제주도민 상대로 우리가 그 여론조사 해봤더니 그 지금도 바닥 민심은 이거 공산폭동이 맞다. 이거 뭐 누구나 개나 뭐 국민학생이나 뭐 중학생이나 많이들 인정합니다 그렇게. 근데 단지 우리 저 언론인 뭐 좌파 단체 여기서 원체 떠드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제주도가 진짜 적용가 많이 됐구나 이래지만 바닥 민심은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서서 떠들지를 않아서 그렇지. 공산폭동이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도 우리가 현수막을 해보니까 예. 공산폭동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예. 더 우리가 저 2004년도에든가 그 이성규 목사님하고 서경서 목사님이 그저 사삼 운동자 그 이성규 목사님께서 저 사삼 평화공원은 이거 뭐 공산당 폭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원이라서 평화공원이 아니라 폭도공원이다. 이렇게 했다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법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 대법에서도 그 자료를 딱 내니까 아 이거 왜냐면 그 핵심 멤버 무장대 멤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 이거 폭도공원이 맞다. 대법원에도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그동안에 지금 우리 김동일 대표님은 뭐 자포자기 해서 이리저리 해봤는데 안 됐다는 게 그 정치 권력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 하셨는데 좀 힘이 빠졌는데 그래도 많은 걸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께서 지금 그 소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글쎄요, 이거 이 정치적인 현안에서 그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건데 그 사삼에 관한 진실이야 이미 바뀔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뻔한 거 아닙니까? 남도당이 일으켰다. 그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삼 유족들도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으켰다.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주도민이 중에 누가 사삼을 우리가 일으켰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 이름을 하나씩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오영훈 지사가 지금 총지휘하는 사삼 좌파가 사삼은 우리가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런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제주 사삼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좀 제주도 도민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저는 그런 의미를 제기되거든요. 그 이번에 현수막을 80개 붙였는데 그것을 15일 동안에 그 표현의 자유를 못 참아가지고 가리기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밖에서 대륙에서 볼 때는 한번더 안에서 볼 때는 제주도와 대한민국하고 같이 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 해가 의장을 해가지고 한번 내 힘으로 믿고 한번 해보자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좀 되는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할수 없다니까. 제주도민이 대한민국하고 같이 안 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제주도민들이 예. 다 대한민국 사랑하고 같이 가는 건데 예. 이것이 이제 정치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나라가 좌파 정권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국회의원도 다 그렇게 되고 이거 뭐 하나 부탁할래도 전부 다 좌파에 의존해야 되고 하니까 이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런 것이 뭐 제주도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송재호라는 국회의원이 송재호, 예. 한다 아십니까? 이번 처벌법 그거 주장했잖아. 처벌법. 예. 이 말하자면 4.3을 남도당이 일으킨 것은 틀렸다. 우리가 일으켰다고 해야 된다.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뭐 5년 징역인가 5천만 원 벌금인가 뭐 매기겠다. 예. 그 정신 나간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남도당이 빵치상을 했잖아요. 그 6.25 때. 유격대를 예. 했는데 그 남도당 유격대라고 하지 않고 도민 유격대라고 했어요. 갈 때까지 갔네요. 아니 한라산에서 저 우리 국군하고 싸운 그 유격대가 도민 유격대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신문에 났어요. 그렇게 송재호가 이렇게 말했다. 아주 신문 기자가 신나서 썼어요. 도민 유격대. 아니 남도당 유격대지 왜 도민 유격대입니까?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생각도 하지 않고 술 퍼먹고 술집에 떠드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또라이. 역사 왜곡을 앞장서지 않습니까? 앞장서고 있죠. 왜냐? 자기 밥벌이니까. 밥벌이가
밥벌이. 그러니까 언론이 거기서 펌프질 해주고 서포트 그렇죠. 해주고 광고 받아 먹고. 예. 그러면 자 그러면 제주도의 그 제가 뭐 오늘 우익은 죽었는가 자 도발적인 퀘스천 마크로가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우리 제주도민의 그 우익 인사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좌편향 정치 인사들의 역사 왜곡을 이거 좌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물론 많은 항쟁을 해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예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도 예 좌파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건 말해서 뭡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막스 레닌의 글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고 예 나만큼도 안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어야 장사가 되고 표가 뭐입니까? 장사가 나오니까 하는 거지. 예 지가 뭘 한다고 좌파 노릇하는 겁니까? 아니 그 아니 좌파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예 근검 절약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술 먹지 말고 노동하고 아 그네들은 말입니까? 소득적으로 잭스하고 저는 예. 내가 동아이고 좌파였어요. 종알고 예. 왜 좌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4.3 바로잡기 운동을 하면서 예. 한 10년, 15년 이렇게 왔는데 안 달아온 직함이 없고 안 해본 운동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4.3 단체 모든 직함에는 제가 무슨 사무총장이든 공동대표든 다 명함을 넣어봤고 또 운동도 안 해본 게 없어요. 무슨 뭐 1인 시에서부터 데모, 화형식, 세미나, 뭐 연사 온갖 무대 다 해봤어요. 고소 고발도 안 당해 본 게 없어요. 고소고발 안 되고 전과가 제가 10몇 범이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결론이 뭐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주민께서도 김동일 대표는 자포자기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포자기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지금 제주 4.3은 우리가 공산폭동이다 그러니까 뭐 도민을 명예훼손을 했다 뭐 고소고발하겠다 우리 태영호 의원도 그런 발언을 했다가 지금 징계를 당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징계했다가는 국민의당 망합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찍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에서 또 하나 더 붙자면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국힘당을 찍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를 찍어야 될 거냐? 무조건 찍네요. 무조건. 대한민국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찍네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이 선거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이제는 저 뭐 옛날 그 자유한국당, 뭐 한나라당, 국힘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만 찍자. 예. 여기는 찍어줘봐야 진짜 이거 뭐 우리 그 아스팔트 애국 운동은 선거 운동밖에 안 하고 그 좋은 일만 시켜 우리는 이게 아무도 나라 정체성이나 이거 살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거 관계에서 어떤 저 계획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원대한 지금 이제 1탄으로 80 지금 1월달에 만났고 예. 80개 지금 현수막 꽂혀가지고 좀 일단이 저희 도민들 경각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3탄을 좀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있어야 지금 됩니다. 제주 4.3의 공산폭동이 예.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지금 우리는 코너에 몰린 거 진짜 낙동원 전선에 몰렸는데 예. 민주당, 국힘당 그만 찍어주십시오 이제는. 또 그런 예, 이거 정치적으로 저는 정당에 가입을 한 적도 없고 정치운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왜? 그 사람들은 우리 정치의 나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그 4.3 현수막을 걸었던 예. 우리 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이 애국 정당들이 있는데 이 군소 정당들이 대한민국 정체성과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 이런 현수막을 걸자 부탁을 해서 그분들도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국힘당은 민주당과 같이 그 현수막을 걸었던 사람들을 처벌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민주당과 국힘당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음 선거에는 이 군소 정당들이 단합해서 단결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심해 주십시오. 민주당, 국힘당 이제 그만 찍어 주십시오. 찍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양당원들 폐해와 국민들이 좀 정신 차리라는 말씀으로 제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서울에서 또 오셨고 지금 3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제주 30년대 2년 좀 3년 됐죠? 2021년 2년 넘었죠? 1월에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전 대표님 매력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자주 올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각오로 이렇게 또 오실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서울에서 열심히 예. 4.3을 다시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저희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안에 전문 활동가들이 계시고 또 저희와 협력하는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에서 저희 열심히 싸울 거고 오히려 제가 제주도에 오늘 와서 또 4.3을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뵈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기운을 얻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실은 잘 해주셔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기반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그 서울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힘들고.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제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제주 4.3 풍사를 이제 4.3 시민연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사는 저희가 이제 정부 보고서를 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리고 과거의 4.3만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이념 전쟁의 4.3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풍사를 작성을 하면 저희는 그걸 영문 번역을 해서 그 미국 정부와 지금 미군정 당시의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제주도에서 좌파들이. 그래서 저희가 미국 정부와 또 의회에 보내고 유엔에 또 보내서 그 4.3이 지금 잘못 알려져 있어요. 해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바로 잡고 그다음에 저희도 유엔에 가서 심포지움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큰 계획이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헌법소원을 2021년에 그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저희가 그 전년도부터 사실은 이성교 목사님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법이 그 개정되기 전에 법으로 안 하고 전부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다행히 그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헌법소원이 끝나지 않았고 저희는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위헌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 특별법 자체가 너무 위헌성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언제 시간이 되면 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아까 희생자 문제만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이 4.3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저희 헌법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국가가 소멸될 수 있는 무기까지 야기할 수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는 그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고치고 싶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제안을 할 뿐이지 그걸 결정하는 그 권력은 국민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의 없이 4.3 특별법과 같은 이 헌법의 변질을 가져오는 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그 특별법은 명백히 위헌이고 저희는 반드시 이걸 위헌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 지금 6월달에 행사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헌법소원은 이제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6월 18일이 저희 박진경 대령님께서 저격당하신 지 이제 75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추도식을 했고 올해는 이제 전군년이라고 전군 이제 구국 동지 그분 전군년하고 함께 그 6월 18일에 국립 서울 현충원 54묘역에서 추도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함께 추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좌파들은 본인들이 뭐 박진경 대령을 뭐 학살자로 뭐 4.3의 원흉으로 이런 식으로 왜곡시킨다고 해서 그게 통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제 서울에서는 많은 분들이 4.3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4.3의 문제점을 깨닫고 있고 그 다음에 분단체에서도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왜곡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올해부터는 추도식을 또 진행을 하고 저희는 이걸 계속 확산해 가고 이제는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알고 더 이상 이 좌파들의 역사 왜곡에 정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일에 저희가 또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3이 끝날 수 없는 이유는 4.3을 어떻게 역사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하는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은 한 4.3이라는 문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항상 리바이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4.3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옳았다. 3.8선 남쪽만이라도 민주정부를 세우는 게 옳았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현수막을 했는데 야단 법석을 했는데 가장 보이는 그 특징이 뭐냐면 선수막에 어떤 문구가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서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했는데 그 말 중에 어떤 문구가 경기 일으킨다. 역사 왜곡이고 어떤 문구가 도민을 명예를 훼손한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일치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가 할 말이 없고 그 말을 했다 그러면 당장에 자기네가 그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도민이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주도민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다 하는 거고 지금도 그게 옳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송재호 같은 국회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을 없애라고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국가 관역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집어넣고 국민들 뽑아주잖아요. 그런 사람 호호하고. 아니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건데 뭐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뒤집어집니다. 아 그래요?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네. 이 4.3 문제는 서울에서도 점점 이게 그러는데 북한의 지령이 있어서 4.3을 일어났다 하는 얘기가 좌파가 말하기를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니까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북한의 지령이다 하는 이 책이 나온 것이 1917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2017년.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혹시 윤석열 대통령 나오니까 우파 정권이라고 해서 4.3을 이렇게 다시 고려하는가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도민들이 그 점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 현수막이 제주도민의 명예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 훼손한 것이 없다. 훼손했다고 그러면 어떤 점 어떤 문구가 어떻게 해서 훼손인지 말을 하자. 그런데 그 4.3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 쫙 젊은 사람들 세워놓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엎어놓고 도지사 이번 현수막을 걸고 나니까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 이게 이제 트리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우리 현수막을 비난하는. 그 다음에 철거한다고 도의회 의장이 압력을 넣겠죠. 그러니까 제주시장이 철거하겠다 그러니까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 현수막이 어째서 잘못됐다고 그걸 철거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겁니까? 이거 오영원이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공산입니까? 이거 남부당 친구로 꿀이잖아. 그 제주 사설을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제주 4.3 사건에서 가장 극렬하게 폭동이 일어났던 날로 바꾸자 그러면 내일입니다. 내일 5월 10일. 총선. 4.3 폭동은 바로 5월 10일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선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48년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4.3 폭동 왜 48년도에 일어났냐? 해방이 45년도에 됐는데 46년, 47년인데 왜 48년도에 폭동이 일어났을까? 48년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돼요. 그런 대한민국 건국을 하려고 그러면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돼. 영토와 국민이 있었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헌법이 있어야 돼. 헌법이 있으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 바로 5월 10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4월 3일 날은 11개 경찰서 습격당해서 사람 몇십 명밖에 안 죽었지만 매일 새벽 5월 10일에는 우리 제주도 전역에 수십 군데 이사무소, 국민학교 투표소가 습격당해서 선거 사무원 납치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투표 못하게 산으로 끌고 올라가고 이런 일이 내일 벌어져요. 그래서 이 5월 10일이
아주 중요한 4.3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날이 뭐냐? 바로 대한민국 재헌위원들을 뽑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내일입니다, 그날이. 보충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좌파들이 만든 4.3에 대한 정의는 예. 48년이 아니고 47년 3.1절 기념식. 기념식을 기점으로 해서 예. 그 정부 보고서에 예, 나왔죠. 그다음에 예, 정부 그다음에 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소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소요. 소요 무력 사건. 그냥 단순한 무력 충돌. 소요 사건 무력 충돌이라는 거 소요 사건 뭐 그냥 시끄러운 예, 소요라는 예, 게 근데 그냥 소요 시끄러운 소란 들어갔다. 말만 들은 거예요. 소요 사건이. 시끄러웠다 이거지. 근데 아니 경찰서 12개 습격해가지고 저 사람 경찰관 죽인 것이 소요 사건입니까? 폭동 아닙니까? 폭동. 그거를 제주도민이 가서 경찰서 습격했습니까? 아닙니다. 남로당 빨치산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무장대가 요즘은 이제 존경하느라고 무장대라고 합니다. 폭도를. 그런데 아니 그 무장대가 한 거를 제주도민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폭동을 소요 사태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왜 47년 1년 전에 일어난 3.1 그 투쟁이 기점으로 했냐 하면 그렇게 해야 이게 민중항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꾸미려고 이 좌파들이 지금 이제 뭐 누구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 군정이 탄압하니까 탄압이면 저항이다. 탄압이면 저항이다가 아니고 탄압이면 무력 항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바꿔가지고 저항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백비라고 해요. 백비. 비석에다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예, 정명운동이죠. 4.3의 정명운동. 예. 이게 뭐냐? 4.3의 정명이 뭔지 아십니까? 4.3은 제주도민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민중항쟁이다. 의거다. 이거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 지금 백비 운동 일으키는 사람들 마음속은 원합니다. 대한민국 건국하면 안 된다. 빨리 공산하게 해야 된다. 그 그거 아닙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백비란 게 뭔데 백비? 인국 백비에- 만들자는 거예요. 자기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백비에 뭐라고 쓰려고? 빨리 공산화하자. 대한민국 망해라. 그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까지 거기 휘청휘청 해가지고 우파라고 뽑아놨더니 이 병신 같이 말이야. 예. 진짜 병신이야 아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9천만 원 저 수혜 받는 사람 중에서 끼어는 기식으로 5.18처럼 뭐 가짜 유공자 있듯이 가짜 수혜자가 있네요. 많네요. 많죠. 그런데 그 돈 문제 하니까 조금 뭐 하긴 하지만은 예. 딱 해놓고 이야기하지. 아니 광주는 몇 억씩 받잖아요. 예. 아 우리도 좀 몇 억씩 받았으면 좋겠어. 그 김달성 9천만이 작은 거네요. 더 줘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몇 억씩 받아야죠. 광주는요. 예. 광주 민주항쟁 며칠 했습니까? 우리는요 9년 했습니다. 가산점까지 줘야 되네. 가산점까지. 우리 몇 억 줘야 돼 몇 억. 어허. 아니 우리는 9년을 했고 걔네들은 네. 며칠 동안 했고 일주일 우리는 너는 했지 맞아요. 사상자부터 사상부터 만 몇천 명인데 투쟁적력을 볼 거기 몇 명 안 되잖아요. 투쟁적력을 볼 때. 가짜 유공자 많잖아 거기. 투쟁적력을 볼 때 두 줘야 된다. 그러면 아니 거기 몇 억씩 줬으면 우린 몇십억씩 줘야지 사실. 그래. 얼마나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박진경이 지금 저 학살자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뭐 난 9천만 원 가지고 째짜게 문제 안 듣고 싶잖아. 아니 몇 억 주고 몇십억 줘라. 아니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품으로 저 발생을 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더 주겠어요. 근데 어깃장 놓고 80 칼로 째고 하는 게 아니, 문제죠. 그게. 5.18 가짜 유공자들이 반성하고 돌아온 다음에 네. 또 돌아갈 거예요. 돌아갑니까? 돈 주면은? 돌아간 없어 이거. 아 그래요? 아니 대세를 잡아야지. 그럼 이게 저희들 무슨 뭐 서울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고 그냥 되겠네. 자주 올 필요도 없이. 아니 광주로 가세요. 광주로 가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예, 예. 희생자 문제에 대해서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지금 현재 희생자로 선정된 분들이 14,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10,000명 이상은 재조사가 필요하다. 왜냐? 일단은 수용자가 4,000명 정도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저는 수용자는
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 중범죄자지 그죠? 중. 예, 아니, 당시에도 굉장히 사형감이 중. 예, 20년 이상. 일률적으로 다 처벌을 한 것이 아니고 예. 뭐 구류 폭동 주동자 예. 아닙니까? 폭동 주동자를 또 수용이라 하는데. 좀 관용을 베푼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4.3 수용자들은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예. 이 문제. 만약에 억울하신 분이 있다. 그럼 그분은 재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만. 그, 저, 4,000명을 전부 무죄를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또 한동훈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기만이 쓰라는가 봐요? 어떻게 뭐저 도의사 출마를 하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잘못한 출마를 것이 하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기만이 써가지고. 예,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예. 장관이 원래는 군사재판 수용자만 글쎄. 직권 재심을 해주기로 했어요. 일본- 직권 재심이라는 예. 거는 법무부에서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재심을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네.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이 특별법에도 없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하지 못했던 네. 더불어민주당도 안 했던 일반 재판 수용자 아니 그 누가 까지도 코치했습니까? 직권 재심을 확대하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코치했으면 그건 아니죠. 자기가 혼자 자가당착으로. 제주도의 의견을 검찰총장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정확한 것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 재판 수용인 1,500명까지 직권 재심을 확대하게끔 한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야. 그래서 그 지시를 내렸고 작년 12월에 실제로 일반 재판 수용인들도 직권 재심을 아니 그분이 제주 사는 사람 역사를 알아요? 한 장관이? 모르겠죠. 전혀 모르죠.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예.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대답이 없죠. 전혀 대답이 없죠. 촉구를 했고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한 바는 예. 참고하겠다. 참고가 하겠다. 근데 이제 예. 그런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예. 정의냐 예. 하는 거를 예.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예. 하는 문제로 이제 돌아갔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달사리도 그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고 똑똑하게 애국하겠다고 일본 유학파 사람이 또 왔잖아. 유학파, 일본 유학파. 김달삼이가. 그 이덕구라는 사람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 뭐 공산 폭동을 일으켰으니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만 예. 그 당시로서는 참 뛰어난 그 사람이. 교사였죠, 둘 다. 헌- 이동국 김달삼이면 중학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예,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다 용서하자. 다용타자. 그럼 어떻게 했다? 다 용서하자. 예.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어차피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예. 문제는 뭐냐? 그러나 지금 우리가 꼭 밝혀야 할 것은 뭐냐? 뭡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것이 옳은 일이냐? 50선거를 남도당이 지령을 받아서 그 대한민국 건국하지 말라고 저 55월 10일 날 총선하고 예, 50 총선거. 또 하나는 그 잠잠했다가 6.25가 터지니까요. 예. 그때는 소규모 게릴라전에서 대규모 정주전으로 나간 겁니다. 예. 그 정주전을 벌였다가 남도당 무장대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주전을 벌였다가 예. 이렇게 6.25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세우는 재헌의에 반대하고 방해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었냐? 아니 그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부속들이? 아니 반성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군춘발 왜 줘요? 그러니까 어허. 아니 국회의원위원장가 도민 유격대라고 부르고 허허. 남도당이 일으켰다는데 이게 옳지 않다고 지금 도지사, 교육감, 무슨 도의회 의장, 뭐 평화재단 아니 기가 더 살았네. 부사장. 기가. 이 사람들이 지금 기가 더 살았네. 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글을 읽고 이걸 토론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예. 무조건 윽박 지르는 겁니다. 야 우리가 국회의원도 다 우리가 하고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고 저 도지사도 우리들 너 까볼래? 내 세상 맞네 이 시기네요. 그러니까 막. 시대가 지금 세상을 잡은 것처럼 완전 느끼는데 찼네. 완전 찼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문대탄이가 살아있잖아요. 어허. 아니 네,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요. 어머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토론하자 그러면 토론 안 해요. 한 번도 토론 안 했어 지금까지. 토론을 하자. 아니 너가 토론. 찔린데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니까. 너가 말이 안 찔린데 있기 돼. 때문에. 공개적인 토론을 하면 예. 지니까 예. 우리한테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출판도 못하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토론한다면 그 제주도 4.3 진실 유명 도민연대라고 있어요. 예. 전직 지사 하셨던 신부범 지사님께서 이제 상임 대표를 하시고 저도 거기 뭐 대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4.3 제주 4.3 진실 도민 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야, 그 지금 나왔죠. 예. 네. 아, 지금 봤습니다. 예. 그것이
정부 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그 책이 안 팔잖아요. 그 책이 안 팔려. 그 책이 안 팔리잖아요 지금. 근데. 뭐 안 사는 거죠. 안 사. 예. 그러니까 우리는 팔 생각이 있어요. 나도 국민들 제주도민들 안 사는 게 문자입니까? 그 홍보가 안 아니 그래서 홍보를 예. 해야지. 이번에 13일 날 내일 모레 밀피 저 서울에 집회장 집회가 있는데 아, 이걸 그거 갖다가 책 팔려가지고. 제가 그 책을 한가방 질문. 선전을 하려고 그래요. 아좀 가져가세요. 이 지령서 예. 남도당 제주도당 지령서 분석이라는 책하고 우리 그 진실규명 도민연대에서 만든 도민 진실 도민 보고서. 우리 공화당원들도 책 좀 읽어야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 젊은이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예. 자료를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걸 퍼뜨리고 예. 하는 게 우리 늙은이들이 할 의무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제주도에서는 당연히 해야지만 우리가 안 하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 집회 집회에서 집회에서 이거 막 으쌰으쌰 흔들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원들이 그렇죠? 그 자기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 말씀하려고 했는데 아까 저 피해자 부분하고 예. 우리 그 진상조사부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희생자가 지금 뭐 한 14,000, 15,000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정확히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14,000 희생자 중에 사망자는 10,000여 명입니다. 아니면 예. 나머지 4,000명은 뭐 부상자, 생존자, 후유, 장애자까지 행복을 그렇다. 한 몇십 년 동안 긁어 모아서 14,000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그렇죠. 근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라고 와가지고서 3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다 끌고 모아요? 왜? 정신없는 그게 표가 된다. 그러면 끌고 모을수록 표가 된다. 예. 더불어다니는 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가지네 그게. 위- 막 끌고 모아라 나경처럼. 보수익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 하기 위해서 사망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마을마다 할당 내려가고 할당제. 지금도 계속 저 할당제. 추가 신고를 받고 죽은 있어요. 사람 할당제. 그래서 지금 그것에서 긁어 모은 사망자가 한 10,000여 명인데 그럼 진짜 사망자가 과연 몇 명이냐? 이게 우리가 이거 사삼 이거 진상조사 피해자 조사 했던 게 이번 그 노무현 정부 때만 한 게 아니고 그 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진 후로 지금까지 한 20여 차례, 10몇 차례가 돼요. 도의에서도 하고 뭐 제주시에서도 하고 뭐 도에서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그때마다 사망자가 들쑥날쑥해요. 그러면 가장 나는 정확했던 사망자가 과연 몇 명이냐? 이게 사망자가 10,000명이라 그러면 이거 이 사망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 한 몇 년 전에 그 일본에서 사삼 평화공원에 구경 왔다가 이러 보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어요 사망자에. 살아있는데. 예, 자기가 살아 있는데. 빼야지 그럼 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진상조 사망자 조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일본에 가거나 마을에 없다는 사람도 무조건 사망자로 이제 올려서 이제 그렇게 긁어 모은 게 10,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사망자는 과연 몇 명이 되느냐? 이제 한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금방 세워지고 나서 한 50년대 초인가 우리 사삼 유족회 처음에는 이게 반공 유족회요. 그 유족회에서 그 유족 가구 다 일일이 방문을 합니다. 조사해서 나온 사망자가 그 당시 한 7,000여 명이에요. 나는 그게 가장 정확한 난 사망자 숫자라고 봐요. 그러면 7,000명도 이제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럼 7,000명 중에서 과연 이게 폭도는 몇 명이고 아주 선량한 양민으로 죽은 사람 몇 명이냐? 이게 여기서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밀하게 조사를 하려 그러면 이 세부 조사가 필요해요. 우리 그 사삼 정립연구소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폭도의 우두머리급, 지휘자급들 조사해가지고 100명을 선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떤 행적을 하고 어떤 걸 조사해서 이 100명을 출연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제출했다. 이런 사람은 희생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안까지 했는데. 들어가 있죠. 그거 다 그 희생자로 돼 있죠 지금은. 지금 뭐 내 생각에는 저 김달삼, 이덕구 정도만 제외하고는 전부 희생자라고 됐다고. 말한 데가 없네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말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무장 지금 5,000여 명 그 이번에 그 지금 나라에서 이제 무죄 판결 내준 수용자들 중에 네. 수용자는 이제 뭐 사형 20년, 10년, 네. 뭐 5년, 네. 3년 이렇게 쭉 종류로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 형 받은 사람은 주동자급이 아니냐. 주동자죠. 사형 정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양민들을 학살하고 이런 급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무대딱 보니까 모든 걸 용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4.3운동 바로잡기 할 때 우리 김정준 서장께서 항상 강조하던 게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느냐. 그 대신에 우리가 양보하면 저쪽도 양보해야 되고 이게 화해와 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세미나 할 때 한 10몇 년 전에 세미나 가서 처음으로 가서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보수익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고 이 좌익 단체나 좌파에서 있는 거는 보상이고 명예회복이다. 그러면 이거 양쪽이 윈윈하기 위해서는 그 장모 인정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제주 4.3 사건이 공산폭동임을 인정하고 인정했어요? 그 아니 사람이? 인정 안 했죠. 예. 인정 안 하고 있지. 그럼 더 왜 줘요? 예. 그러면 네, 그래서 얼마나 지지? 그 대신에 이제 저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양보할 건 그러면 우리에서는 아주 그냥 그 선두급 한 10여 명 정도만 네. 아주 우두머리급을 곤란해서 그 사람들만 희생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적자 화해 차원에서 이렇게 저도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제주도 내려와서 봤더니 제주도에서 뭐라 그러냐면 언론에다가 큼지막하게 났던 게 제주도 사람 김동일이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발언했다 이게 신문에서 그렇게 냈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장 서장이나 우리 민단 고문님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4.3에 대해 진실만 양보해라. 그러면 우리 보수 외액 측도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다른다? 그렇지. 작다? 그래. 그래서 서로 이제 화합하고 단첩하면은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냐. 참 마음이 좋네. 난 못할 것 같은데. 난 못해. 네, 그게 난 못해. 난 못해. 우리 중앙이나 서울에서는 아주 이제 우리 제주 사람들 공사폭도하니까 아주 인식이 됐기 때문에 네. 서울에 가면 이 우리 발언 시도 안 먹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허. 근데 우리 제주에서 운동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또 이제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그러면 다시 노무현 정부들처럼 다 일일이 조사돼 이 사람 뭐 군인들 당신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또 이게 편가리 되고 또 소란스러워요. 그러면 지금처럼 다시 또 그 무장대 5천여 명 수양자 받은 사람 아니면 뭐 몇백 명 그 당시에 핵심 무장대원 조사해서 행적을 조사하다 보면 이것도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말이 뭐 핵심 한 10여 명 정도만 희생자에다 제외하고 그 대신에 좌익 측에서는 4.3이 폭동인 것을 인정하자.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내는데 그걸 인정해야죠. 그렇죠. 씨알 머리가 안 막혀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온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자가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도민이 고생을 했다. 싸움을 붙여버렸어요. 문제가. 그런데 예. 먼저 꿈꾸었는데 뭘 꿈꾸었다? 는 말이 없죠. 그 사람들이 꿈꾼 게 뭡니까? 공산통일입니다. 제주도민이 공산통일을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건국 반대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수난을 겪었다. 그 사람 제주도민을 다 빨갱이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 나쁜 놈입니다 그거. 그런 점에서 아니 어째서 제주도민이 꿈을 꿨는데 공산통일 꿈꿨다는 우리 겁니까? 고영주 대표님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다 그랬는데 맞는 말씀. 제가 보는데 그 사산 피해자 3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빨갱이밖에 없어요. 아니, 아주 국자 빨갱이들만 아니 저- 문제를 좋다고 찍어주는 국민들인데 그거 어쩝니까? 그거 정신 차려야 되죠. 어허. 이게 4.3 사건이 그 초창기에는 좌익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 8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어허. 주장을 했어요. 제주도 사람 3분의 1이 국군한테 죽었다 이렇게 그 빨갱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아니 했어요. 요즘도 누구누구 TV 하는 거 보면요 7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게 나중에 허구로 밝혀지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게 3만 명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자, 예. 그런데 3만 명이 죽었다는 것도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조사해 보니까 막 긁어 모은 게 겨우겨우 막 가짜까지 꽤 맞춰서 나온 게 10,000명이에요. 예. 그런데 그 후계자인 문재인이가 3만 명이라 그런 것은 이건 빨갱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주도민이 공산통일을 먼저 꿈꿨다는 이유로 고생을 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아니 지금도 책방 차렸는데 책이 5,000원 팔려요. 책이 5,000원. 그러니까 이게 기가 이게 차네. 정말 기가 차. 이게 나라냐 하나하죠.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결국은 국민이 문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사실은 저는 뭐 1시간, 2시간 더 하고 싶은데 밤이 지금 깊어져서 지금 10시 5분 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우리 제주도 애국 지사분들께서 마무리 트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서 저도 간단하게 그래요. 예. 아까 그 저기 서울에서는 씨도 안 먹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4.3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주도의 남로당에 부역했던 분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죄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을 그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용서가 있는 것이고 그 반성이 없는 한은 저희가 화해와 상생 이거는 다 미사 여부일 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공산폭동이라고 하니까 예. 평화재단 이사장 고이범이라는 사람이 예. 쫙 청년들 다 뒤에 세우고 가만히 안 두고 있다 이거예요. 어쩌겠다는 거야 지가.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거 4.3을 참 이야기 하려니까 말문이 계속 열리가 그동안 막힌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터져 나오는 거 휴학선처럼 터져 나오는데 뭐 오늘 다 오늘 그만 합시다. 가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독자님 보고 제주도민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샥 충격을 줬을 겁니다. 제가 아, 네. 노린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시민전대 만들었어. 예, 우리가 제주도에서만 당연히 해야지만은 예. 사상 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주도 우익은 죽었는가 해가지고 이제부터 시비를 좀 시작이죠. 걸었잖아요, 제가. 네, 예. 죽어요. 예, 그래서 자주 좀 연락도 좀 드리고 네. 저희들 뭐 서울서 이렇게 해주셔야 예, 됩니다. 가끔 자주 좀 우리 오시고 서로 또 격려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핵심이 그 건국의 그림들이었던 제주 4.3 문제 우리가 이거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 토대 위에 제주도의 내부에서 화해와 황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열심히 잠깐만. 예, 마치기 전에 우리 저 교수님 사모님이시로 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 우리 사모님에 대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저 교수님께서 가수하시겠다는 거 아니.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잘했죠? 이거는 방송나가면 좀 곤란한데. 예. 자, 그래서 시간 개념을 지났거든요. 예,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